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아. 자, 의대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건국 이래 의대가 처음부터 인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 뭐 원래 인기 있는가야 이렇게 바뀌고 하지만 의대 인기는 지금 1위가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쭉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인기가 언제부터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을까를 보는 거고, 그리고 요즘 논란의 문제가 많잖아요. 의사 증원 문제도 있고, 의대 쏠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인기 없는 전공이니까 이 모든 것에 원흉이 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논란의 의사 문제 증원은 증원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주장은 이렇고 정부의 생각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자, 논란의 의사 증원 문제, 이게 뭐냐? 일단 정부 쪽에서는 지방의 시골에 의사 문제가 없다, 너무 문제가 있다,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골에는 없다. 그래서 의사를 늘리면은 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많이 뽑으니까.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과가.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있는 과만 막 그 의대를 가고 나서 그렇게 가고, 인기 없는 뭐 벌써부터 소아과에 뭐 없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도 많이 뽑으면은 많이 분산되니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의사의 주장은 다르죠. 의사분들은 증원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고쳐져. 그러니까 지금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수급에 그 관련된 급여의 부분 이런 걸 좀 고쳐야 된다, 수당에. 그런 거지 이거를 해결한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양쪽의 입장 차이를 한번 봤잖아요. 그럼 입장 차이를 봤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의대는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었나? 원래 인기가 많은 거냐? 한번 1985학년도 볼게요. 1등 하면 물리학과, 2등 하면 의예과, 3등 하면 전자공학이에요. 85년도에. 근데 90년도에 가니까 물리학과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뭐예요? 90년대부터 컴퓨터라는 게 생겨. 우리가 집집마다 지금 컴퓨터가 다 있고, 우리 모두 하는 일이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떠오르죠. 95년도에도 떠올라요. 근데 95년도에 1등이 의예과예요. 물리학과는 95년도에 없어. 물리는 죽었죠. 예, 그는 갔습니다. 네, 물리는 95년도부터 쑥 내려가요. 그리고 2000학년도부터 의예과가 1, 2, 3등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2000년도부터. 그리고 2005년도에도 거의 의예 쪽이죠. 이게 지의과, 한의과 뭐 이렇게 있으니까 2005년도에는. 근데 2010년도 딱 볼게요. 2010년도부터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의학이에요. 지의과 정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의학과고, 2015년도도 서울대 지의학과 정도 있지만 거의 다 의예과. 2020년도도 전부 다 의예과, 2022년 의예과, 2023년도 의예과. 이게 한번 보세요. 거의 2010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치면 14년 정도까지가 1위부터 10위가 다 의예과가 되는. 우리가 90년도 한번 볼게요. 무기재료, 제어 계측, 뭐 이런 거, 미생물, 계산 통계학, 기계공학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빠졌단 말이야. 그 의예과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자, 요 시점을 딱 정확하게 볼게요. 언제부터예요? 2005년부터 2010년부터 약간 입질이 있었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로 간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평생 직장이 된다, 뭐 이런 것 인식도 있지만, 여기 갔다가 기업으로 갔다가 뭐 40대에 잘리고 50대에 잘리고 그 뒤에 할 게 없다 하지만 의사는 평생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더 쉽게 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대학 입학 배치도 보시면 1985년도 물리학, 의예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보시면. 근데 2015년도에 다 의예과로 된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원초적인 거, 평생 직장, 평생 할 수 있는 거, 여기 갔다가는 잘리고 뭐 이게. 근데 그럼 여기는 그럼 잘리는데 왜 이게 인기 많았을까? 몰랐을까?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했던 건데, 이제는 의대가 안정적이기도 한데 큰 돈까지 벌어지니까 최고의 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큰 돈을 갑자기 벌게 되었을까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아프나? 사람들 몸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좀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한쪽으로 치우칠까? 그것도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과로 간다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서도. 자, 18년, 90년도하고 2018년도 살짝 비교해 보시면 1990년도에 비뇨의학계가 많았는데 2018년도에 완전히 줄었어요. 산부인과도 줄고, 성형외과는 확 늘었죠. 확 늘었고, 흉부외과 좀 줄어들었고, 신경외과 늘었어요. 정형외과, 이야, 정형외과. 사람들의 뼈가 갈수록 안 좋아지나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갈수록 우리가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뼈가 점점 안 좋아지나?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자, 사실은 그 원인이 아니죠. 외과도 조금 늘긴 했어요. 자, 한번 여기서 대체적으로 볼게요. 안과 보세요. 1995년도에 65명, 2018년도에 115명. 늘었죠. 자,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치는 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피부과 44명에서 83명. 그죠. 이비인후과 89명에서 114명. 마취통증의학과 72명에서 185명. 그리고 정형외과 126명에서 230명. 압도적이죠. 가정의학과 51명에서 290명. 이건 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정신의학과, 신경과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히 재활의학과 봐보세요. 18명에서 110, 미쳤죠. 왜 이럴까요, 이게? 이거를 이제 뒤편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곳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자, 이 모든 것의 원흉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대 쏠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고, 인기 없는 전공의과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이 모든 것의 원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라고 해도 돼요. 100%는 아니지만 90% 가까이 될 수 있다. 2번, 3번을 넘어서는 4번, 이 모든 것의 원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은 사실은 실손보험이에요.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정부가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거. 과 쏠림 현상은 조금은 고쳐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정부 생각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시골에 의사 부족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의대과에 나온 사람은 거기에서 개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 쏠림 현상은 무조건 고쳐질 수가 있다. 운명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운명의 그날이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실손보험이죠. 아까 재활의학과, 마취통증학과, 뭐 정형외과, 이 뭐예요? 다 실손보험이 되는가요? 비급여 실손보험이. 비급여 실손보험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도수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도수치료가 들어가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재활의학과 이쪽이 이제 많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안과 왜 이래요? 안과 많이 늘었죠. 왜요? 백내장 때문이죠. 제가 사실은 병원에서 약간 이 청구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살짝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들어가니까 뒤를 좀 봐주면서 한번 좀 알아봤어. 그랬더니 병원들이 무슨 고민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병원들은 야, 어떻게 하면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치료법을 개발해줄까? 환자가 좋아지는 치료법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실손보험을 활용한 뭔가의 치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병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주위 안과 병원 보면은 돈 엄청 많이 버신 분들 많아요. 네. 그게 이 원흉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의사들이 잘못하면 좀 이 처벌이 적다. 의료 과실이랑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들이 좀 처벌이 적은 면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수가 적으니까 그 의학적 리스크가 생길까봐 많이 뽑으면은 또 처벌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가스올림 현상은 조금 고쳐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손보험만 고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운명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의 그날. 운명의 그날이 온다. 언제? 실손보험 비급여를 처리하지 못하면 인기 있는 가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급여 지원이 많은 가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실손보험 비급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실손보험 비급여를 갑자기 지금 뭐 70%돼 있고 어떤 사람 80%, 어떤 사람 90% 받는데 야, 전원 다 10% 해. 이렇게 하면 그 국민들 반발심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손보험 비급여를 처리하지 못하면 인기 있는 가는 줄어든다. 처리하면 그 비급여를 처리하면은 자, 제 아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기가 성조숙증에 관련된 것도 있어. 요즘 많죠. 근데 제가 성조숙증 치료를 만약에 실손이 안 됐다면 이 치료를 받았을 겁니까? 안 받았을 겁니까? 그럼 치료를 안 받죠라고 해요. 실손이 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근데 요거를 치료로 보지 않고 실손 처리를 못 해주겠다. 요렇게 하니까 이제 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치료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성조숙증이 없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 이유도 있죠. 실손보험에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손보험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하는 걸 지금은 실손이 된다 하니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또 병원에서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을 거예요.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 폐지시켜버려라. 이렇게는 못하죠. 이미 회사와 내가 약속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임의로 없애버린다. 여기가 뭐 러시아나 뭐 중국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피 안 묻히고 자연스럽게 실손보험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과가 좀 정리가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자, 실손보험 이거예요. 자, 우리가 1세대 실손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요게 갱신이 3년에서 5년이 되는데 내가 가입했던 내용이 80세 또는 100세 2세대도 2009년 9월 이후부터도 거의 100세로 가요. 가입한 만기가 만약에 80세면 80세로 가겠지만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이 10%가 생긴 거예요. 급여 10%, 비급여 10%가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것만 사람들이 가입을 했으면 정부가 어떻게 손을 못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한 세대들이 있어요.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여기에서부터 드디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온다는 거예요. 만기가 얼마예요? 15년이에요. 2014년 4월에 가입을 했으면 선택형으로 보통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 어쨌든 10%예요. 10%. 2013년 9월 이후에 가입하거나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10%,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10%는 처리가 돼요. 2015년 8월까지는 15년 8월까지는 10%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만기가 생겨버렸어. 13년 4월 이후에. 언제? 15년 만기가 생긴 거예요. 15년 만기. 이게 무슨 말이냐? 만기가 보험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재가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2013년 4월에 가입한 사람은 2028년 4월에는 보험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이. 가입은 되는데 바뀌어.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여 10%, 비급여 10%가 아니라 급여 예를 들어서 지금 80%거든요. 급여 80%는 그대로 가줄게. 근데 비급여는 10%밖에 안 해줘. 네 부담금이 90%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년 뒤에는. 그리고 2021년도 4세대 실손은 15년도 너무 길어. 15년이 이렇게 기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겠어. 바뀌는 건강보험 정책에. 그래서 5년으로 줄일 거야. 그래서 이 4세대 실손은 5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언제? 2026년 7월에 바뀌게 돼요, 내용이. 그러면 2026년 7월에 바뀌게 되니까 이 비급여를 지금 30%인데 90%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급여 치료가 내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의사들이 환자한테 권유를 못 하겠고 환자들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비급여로 인기 있는 과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운명의 그날이 2028년 4월 이후고 2013년도 이후 가입자가 바뀌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2028년 4월 이후부터 착착착 바뀌는 거예요. 2029년 3월에 가입했던 사람 또 바뀌고 2030년 2015년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에 바뀌고 2021년 이후 가입자는 2026년이 바뀌는 시기예요. 그럼 2026년부터 비급여 비율을 확 줄여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4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지금 급여가 80%, 비급여가 70%예요. 이 비급여 치료가 많아지니까 계속 90%에서 줄여서 80%, 그래서 70%.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도 꽤 많이 높여놨어요.
2028년은 인기가 쏠림을 줄이겠다고 정부하고 보험회사가 같이 연합해서 비급여를 10%로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1차원적이에요. 쏠림 현상만 막겠다. 비급여 10%. 이렇게 하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겠지. 근데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피해 보냐? 진짜 비급여가 필요하고 비급여를 꼭 사용해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생명 연장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고스란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인기가가 변경이 되고 국민들의 원성은 진짜 필요한 중대한 병의 비급여 치료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요거를 정액보험,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무슨 비급여 치료가 효과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액보험이라 해가지고 실손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병에 걸렸을 때는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양한 보험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료 쇼핑을 하는 것도 막아지고, 그리고 중대한 병의 비급여 치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단순히 비급여를 10% 줄이는 거는 한 면만 보는 거고, 그 진짜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 정액보험이라 해가지고 암보험처럼 해서 딱 이런 비급여 치료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비급여 치료를 하게 되면은 큰 중대한 병에 대해서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커버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당장의 수익을 올리려고 무조건 실손보험을 갈아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의대정원 이슈가 나왔을 때 의대정원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는 우리가 보장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보장과 의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고, 그렇게 깊이 있게 봐서 이 것들을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고객님께 충분히 잘 전달해야 돼요. 혹시나 2013년 이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설계사님들은 고객님들이 비싸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 90%짜리인데 급여 80 비급여 70 줄어드니까 내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다른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죠. 줄어든 만큼 비갱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해서 이분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의대정원 이슈가 이렇게 있고 이 모든 원흉이 실손보험에서 오는 것도 일부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객님은 이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될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무조건 안 바꾸는 게 맞아요, 무조건 바꾸는 게 맞아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고를 해야 돼요. 충분히 사고해서 이 설계사님들이 깊이 있게 내가 파고들어서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퀄리티를 좀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대정원 문제, 우리가 설계사분들은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요거까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